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주로 질환이 무슨 질환인지 설명드리고 또 예후에 따라서 치료가 다 전략이 달라지거든요. 치료의 근간이 큰 두 개예요. 잭2 억제제하고 조혈모 세포 이식이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질환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왼쪽에 정상 골수고요. 정상 골수에 보면은 골수 섬유증 환자 진단이 보통 50세 이후에 대부분 생기거든요. 그 정도 나이쯤 되면은 골수 세포들이 한 50% 이렇게 공간을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지방이고요. 그래서 적당하게 한 50%의 이 세포 충실도로 좀 보이면서 혈구 전 세포들이 여기에 다 이제 자라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균등하게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병의 원인은 유전자 돌연변입니다. 조혈모 세포의 일부가 유전자가 고장이 나면서 돌연변이가 이렇게 나면은 이 특별 유전자 때문에 이렇게 섬유화가 생기는 거죠. 이게 섬유를 염색한 건데 이 까만색 줄이 다 섬유를 보이는 겁니다. 정상에는 섬유가 거의 없거든요. 이 염색을 해도. 일반 환자 사진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조혈모 세포 내지는 피를 만드는 전구 세포들이 많이 이제 줄어 있으면서 이렇게 섬유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당연히 피를 잘 못 만들어내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주요 돌연변이가 발견이 됐습니다. 잭2 유전자랑 카랄 유전자, MPL 유전자 이것들이 고장이 나면서 이 병이 생기는 걸로 이렇게 저희 의사들이 이제 밝혀냈습니다. 제일 많은 게 잭2고요. 반수가 잭2가 발견이 되고 그 나머지 반반 쪼개가지고 카라르 MPL이 나타납니다. 유전자 때문에 골수 증식 종양이 이제 생기는 거죠. 추가 돌연변이가 또 발견이 됐습니다. 이거 말고도 추가로 엑슬1이나 SRF2 뭐 이런 좀 복잡한 유전자 이름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도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들이 꽤 있는데 이 셋 중에 하나가 대부분 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병도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씩 플러스가 됩니다. 이런 추가 돌연변이들이 점점 플러스 될수록 당연히 이제 악성화가 더 심해지고 증상은 더 나빠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은 질환이 더 악화되거나 또 심지어는 급성 골수 백혈병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이 질환의 이제 특징이나 임상 소견을 보면은 당연히 골수 질환이기 때문에 혈구 생산이 장애가 와요. 그래서 심해진 경우에는 백혈구도 감소돼서 이제 감염이 잦게 되고 적혈구가 떨어지는 걸 빈혈이라고 합니다. 혈소판이 너무 떨어지면은 출혈이나 잦은 명이 생기게 되고 초기에는 오히려 혈소판 같은 거는 증가하는데 큰 의미는 없고요. 이제 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완연하게 이제 혈소판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를 이제 괴롭히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간 비장 종대와 전신 증상. 골수에서 피를 잘 못 만들어내니까 간이나 비장에서 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해요. 소화할 때는 간이나 비장에서 정상적으로 피를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이제 골수에서만 피가 만들어내는데 골수가 고장내다 보니까 어렸을 때 사용했던 기관까지 이제 힘을 내서 피를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간도 커지고 비장도 커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이 골수만큼 정상적으로 피를 잘 못 만들어냅니다. 그럼 커지기만 하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만들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제 간이나 비장이 커지면은 상복부가 이제 통증이 오죠. 여기 CT 사진인데 이 비장입니다. 보니까 한 30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상인 한 10cm 정도 돼요. 이 환자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커져 있죠. 통증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그다음에 복부 팽만감이 있고요.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부릅니다. 이게 많이 심해진 상태고 보통은 간 비장 정도가 이제 초기에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정도 되면은 조금 자기는 좀 진행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또 괴롭히는 게 전신 증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심해지면 생기는 건데요. 초기에는 잘 안 생기고 피로감이나 야간 발열이나 체중 감소, 뼈, 골 통증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환자를 괴롭히는 건 간 비장 종대하고 전신 증상이고요. 혈구 생산 장애는 본인이 잘 못 느끼는 증상들입니다. 근데 혈구 수치나 출혈로서 그냥 나타나는 거지 환자를 괴롭히는 건 간비장 종배하고 전신 증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두 개를 해결하는 약들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잭 억제제예요. 자, 예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환자가 이제 진단을 받게 되면은 과연 그럼 나는 몇 년 사느냐 이 병을 가지고 진짜 뭐 이식까지 해야 되냐 그걸 이제 결정하려면은 환자 예후를 당연히 살펴봐야 됩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시스템이 딥스 플러스예요.
예후 코어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연세가 많을수록 예후가 안 좋기 때문에 1점. 그다음에 헤모글로빈이 적혈구 수치인데 10g per 데시리터 미만이면 2점. 백혈구가 처음에는 이제 올라가거든요. 25,000이 넘으면 또 1점. 전신 증상이 있으면 또 1점. 그다음에 말초혈액에서 블라스트라 그래서 아세포, 아구세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급성 백혈병 때 자주 나오는 이제 세포예요. 근데 하나 정도는 뭐 소수로 이 병에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1% 이상이라도 좀 나타나면은 병이 좀 진전됐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1점이 돼요. 그리고 이 헤모글로빈이 10 미만뿐만 아니라 수혈 요구할 정도로 보통 우리가 한 8 미만이나 6 미만이나 심지어는 뭐 그렇지 않더라도 증상이 있으면 수혈을 하게 되거든요. 수혈에 의존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워낙 피를 못 만들어내니까 수혈 안 하고는 너무 빈혈이 심해지는 거죠. 증상도 심하고 그러면 이제 1점이 되고 그다음에 이 병이 아까 얘기한 대로 카랄, 잭2, 뭐 MPL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염색체 검사를 해보면 이런 부적절한 염색체가 나타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정상 염색체인데 염색체만 봐서는 이런 부적절한 핵형 염색체가 있으면 또 역시 1점입니다. 그래서 이거 점수를 스코어를 다 플러스 해가지고 보태서 0점이면은 이제 저위험군이라고 얘기하고 1점이면 중간 1, 그다음에 2점에서 3점 사이는 중간 2, 그다음에 4점 이상이면은 고위험군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스코어가 이렇게 이 저위험군에서부터 중간 1, 중간 2, 고위험군 나타남에 따라서 중앙 생존 기간이 이렇게 좀 많이 안 좋아지게 됩니다. 이게 보다시피 저위험군은 15.4년, 중앙생존이라는 얘기는 100명의 환자가 저위험군에 있으면 한 50명 정도가 15년 정도 조금 넘게 산다는 뜻이에요. 바꾸고 말하면 당연히 15년보다 훨씬 더 많이 사시는 분도 50% 이상 되고 적게 사는 분이 또 한 50%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제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4점이 넘으면은 중앙생존이 1.3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 당연히 이거는 이제 고위험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그래도 남들만큼의 수명을 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이나 중간 위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기대되는 이제 평균 수명이 한 2년, 1년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험하지만 이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간 1까지는 6.5년 정도 살기 때문에 이식을 해서 얻어지는 이제 그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그 생면 연장이 한 5년 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간 1까지는 이식을 안 합니다. 중간 2부터는 이식을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급여가 이제 딥스 플러스 기준으로는 이제 중간 2나 고위험부터 이제 급여를 해주고 있고 중간 1에서도 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선별급여로 이식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 예우인자 시스템이 해가 가면 갈수록 유전자 기법들이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점점 얘네들도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추가 유전자 검사들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염색체 검사까지만으로 이제 검사가 끝났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추가 분자 생물학적 유전자 검사들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예후에 관련이 있어서 이런 스코어까지 다 플러스해가지고 나온 시스템이 또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밉스 CC 플러스라는 예후 스코어 시스템인데 이것도 역시 이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 염색체가 어떠냐, 그다음에 그 유전자가 또 어떤 게 있느냐. 유전자 중에서 카라를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으면 오히려 예후가 좋거든요. 그게 있냐 없냐, 빈혈이 중증이냐, 뭐 중간쯤이냐 이렇게 스코어를 합니다. 그다음에 말초 그 아세포가 2% 이상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스코어를 다 매깁니다. 그래서 스코어를 플러스를 해가지고 베리 하이, 그러니까 매우 높은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10년 뭐 생존율이 3% 미만이고 평균은 1.8년 사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각 스코어에 따라서 이렇게 굉장히 중앙 생존값이 다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에 막상 걸리면 굉장히 두렵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표에도 보다시피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초기여서 사실은 그냥 뭐 속된 표현으로 그냥 내버려둬도 원래 갖고 있던 수명 그대로 사시는 분들도 많고 안타깝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식을 해야만 2년 이상 더 생존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진단됐다고 해서 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 진단에
됐지만 예후 이렇게 스코어링 시스템을 이렇게 적용해 봤을 때 굉장히 저위험군이라면 조금 안심하시고 편안하게 생활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는 유전자 검사로만 가지고 모든 걸 해보자 한 게 이제 깁스거든요. 근데 이것도 시스템이 있어서 이렇게 뭐 저위험군, 중간 1, 중간 2, 고위험군 이렇게 나옵니다. 대부분의 시스템이 저위험, 중간, 고위험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안에 세부된 건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은 딥스 플러스예요. 왜냐하면 유전자 검사가 나오기 전에도 이건 알 수 있거든요. 염색체 검사까지만 나와도.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현재까지는 아직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위험 또는 중간 1까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기대 수명이 6년이 넘습니다. 저위험군 같은 경우에 사실은 뭐 10년 넘게 20년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비교적 좋은 예후를 갖는 그룹하고 그다음에 중간 2부터는 5년 미만이거든요. 고위험 같은 1, 2년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나눠가지고 크게 생각을 합니다. 저위험군이나 중간 위험은 증상이 없거나 아니면 증상이 있어도 좀 가볍거든요. 그냥 관찰만 하기도 하고 비장비대나 질병 관련 증상들이 나타나면은 거기에 증상에 맞게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냥 보존적 요법도 있고 잭2 억제제가 증상을 개선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 약을 포함해서 쓰게 되고요. 당연히 증상이 없으면 그냥 관찰만 합니다. 사소한 증상들은 이제 증상만 조절하는 약들을 간단히 쓰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중간 위험이나 고위험군은 당연히 이식을 고려해야 될 상황이세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이제 먼저 생각하고요. 나이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 동반 원래 갖고 있던 심장 질환이나 폐 질환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식이 불가능하다 내지는 뭐 공여자가 없어서 못하겠다 이런 아니면 자기는 이식이 너무 불안해서 못하겠다 이런 불가능한 환자들은 잭2 억제제, 제거 억제제를 대부분 쓰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증상도 도움이 되고 생명도 이게 조금 연장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완치는 못 시키더라도 당연히 나이도 좀 젊고 이식이 가능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런 고위험군 또는 중간 이위험군은 이식을 하는 게 가장 올바른 선택이겠습니다. 이식 전에 잭2 억제제를 전처치를 하면은 조금 더 이식 성적이 좋은 걸로 돼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약을 좀 쓰다가 이식 컨디션이 되거나 이제 날짜가 되면은 이식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한 보존적인 약, 뭐 이렇게 가려우면 가려움증 해서 하는 약, 여기저기 통증이 있으면 뭐 진통제 이런 보존적인 약 말고 이 병에 특화된 이제 치료가 크게 두 개입니다. 아직까지는 제거 억제제하고 그다음에 이식 두 개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이제 선두주자로 나온 이제 제거 억제제가 룩소리틴입니다. 네. 우리 한국에서 주로 팔리는 이제 상품명으로는 자카비라고 합니다. 증상 호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플라세보, 흔히 말하는 이제 효과 없는 그냥 소화제 정도 내지는 밀가루 정도의 약하고 대조 약하고 그다음에 룩소네팁을 사용한 분하고 이게 증상 스코어인데 증상 스코어 50% 이상 개선이 이제 룩소네팁을 사용한 그룹에서 월등하게 이렇게 약을 쓴 사람의 50% 이상의 증상 개선을 보였어요. 근데 뭐 당연히 하지만 밀가루 약은 거의 이제 개선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증상 스코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0이 했을 때 증상 스코어가 마이너스로 점점 이제 좋아지는 증상이 감소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그려져 있고 증상이 오히려 약을 씀에도 나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룩소리틴입을 써도.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밀가루 약은 당연히 이제 효과 없는 사람들이 월등하게 증상이 더 나빠지는 사람들이 월등하게 많고 밀가루 약도 증상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게 또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씩 증상이 많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확실하게 이 제거 억제제 룩소르티닙이 효과가 있는 것이 증상 호전에는 효과 있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장 크기가 또 중요한데 비장 크기가 룩소니팁을 쓴 그룹에서 한 40% 환자에서 35% 감소됐다고 그래요. 약 쓰기 전에 비장 크기가 100이라 그러면 70 미만으로 줄어드는 것들이 한 41%에서 관찰됐고 뭐 그냥 대조약은 아무 의미 없는 약은 거의 없었다. 그래프로 그려놓은 건데 비장이 대부분은 줄어들죠. 근데 35%만큼 더 줄은 사람들도 꽤 많았었고 하지만 약을 쓰면 보다시피 비장이 커지는 사람보다 거의 줄어드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약 플라세보도 조금 있긴 하지만 큰 의미는 없었고요. 그래서 룩소르티닙은 크게 두 개가 이제 입증이 된 거예요.
증상 호전도 있고 비장 크기도 호전이 된다. 그럼 당연히 이제 환자들은 조금 편안하시겠죠, 약을 쓰면.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생존율도 좋아졌다는 거예요. 증상만 좋아진 게 아니라 생존 곡선을 좀 봤더니 이 파란색은 하이드록시유리아예요. 네, 그냥 혈구 수치만 컨트롤하는 약인데 빨간색은 룩소리티닙이고, 그래서 하이드리아라는 약보다는 룩소리티닙이 생존이 조금 더 높죠. 이 약이 안타깝지만 완치시키는 약이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정상 생존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프가. 하지만 다른 약보다는 월등하게 이제 생존이 좀 더 좋아졌고, 비슷한 그래프인데, 네, 보면은 여기서 보면 한 50%의 환자의 생존이 룩소리티닌 말고 다른 약을 쓰거나 그냥 보존 치료한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보면 3.78년 정도 되거든요. 룩소리티닙을 쓰면은 여기 보면은 한 50%의 환자가 5년에서 6년 사이 정도 사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한 2년, 3년 정도는 생존 득이 있는 거죠. 뭐 중요한 것은 증상도 좀 호전되니까 사는 동안에도 훨씬 낫고, 그다음에 이제 사는 기간도 한 2년, 3년 정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면 이 약을 쓰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잭 억제제가 이제 계속 이제 도입되고 있습니다. 1차 약제가 이제 룩소네팁이 자카립이고, 그다음에 페드라티닙, 그다음 모멜로티닙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금 해외에서 많이 이제 임상 연구돼 가서 개발된 약들이 이렇게 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룩소리티닙이 이제 1차 약으로 보험이 되고 있고, 그다음 페드라티닙이 룩소네팁에 실패한 분,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분, 아니면은 룩소네팁이 도저히 이제 부작용 때문에 못 먹는 분들이 2차 약으로 페드라티닙이 이제 보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카비 쓰다가 뭐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부작용이 너무 심하면은 이 페드라티닙으로 넘어가는 환자들이 이제 종종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에 도입되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는 약이 모멜로티닙이에요. 네. 모멜로티닙의 최대 장점은 빈혈이 잘 안 생긴다는 거예요. 룩소리티닙의 최대 단점이 이 빈혈이에요. 룩소리티닙을 쓰는 환자들의 많은 수의 환자들이 빈혈이 생기거든요. 가뜩이나 이제 이 병 때문에 빈혈이 있는데 더 나빠져서 수혈력이 오히려 좀 더 안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 모멜로팀의 최대의 장점은 빈혈 있는 환자는 오히려 빈혈이 좋아진다는 이 약을 써도. 그게 메커니즘이 조금 약간 달라서 그런데 ACVR1에 대해서도 억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빈혈 개선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아직은 보험이 안 되고 있지만 조만간 이제 보험이 돼서 룩소니팁 쓰다가 빈혈이 잘 개선 안 되는 사람들은 아마 2차 약제로 이제 모멜로티닙이 들어올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빈혈에서도 조금 자유롭게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룩소니팁의 최대 단점은 사실은 빈혈이고요. 다른 부작용이 별로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효과는 매우 좋은 걸로 돼 있어요. 오히려 2차, 3차 약제보다 증상 개선이나 비장 크기는 이렇게 직접 비교해 본 연구가 아닌데, 우리가 퍼센트 반응이 있었던 퍼센트를 좀 보면은 오히려 자카비가 더 좋은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굳이 페드라티닙이나 모멜로티닙을 1차 약으로 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약이 다른 효과 면에서는 월등하기 때문에 1차 약을 이제 자카비를 룩소리티닙을 쓰고 여기에서 조금 힘든 분들은 이제 페드라티로 넘어가고, 아니면 빈혈이 좀 심해서 도저히 수혈 용량이 너무 는다 그러면 이제 모멜로티닙으로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모멜로티닙은 허가는 됐지만 급여권에는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쓸 수는 있는데 너무 고가인 거죠. 환자 부담이 너무 큰 거죠. 잭 억제제 말고도 지금 임상시험하고 있는 약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적으로는. 효과가 아직까지는 잭 억제제만큼 효과를 이렇게 보이는 약이 임상시험에도 잘 없고, 대부분 이제 1차 약제인 잭 억제제가 워낙 그 효과가 좋기 때문에 다른 약들은 이제 1차로 쓰지는 않고 2차로 이제 임상시험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반응이 적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연구는 많이 되고 있지만 일단 국내에 이제 최소한 허가라도 돼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강력한 치료인 이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략 설명하면은 제가 억제제가 완치시키는 약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존을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이렇게 개선시킬 뿐이지, 결국에는 이 약에 이제 안 듣는 날이 오기 때문에 이식을 하게 됩니다. 유일하게 아직까지는 이제 완치 가능한 치료법으로 되어 있고, 5년 생존율을 보통 이제 성공이라고 얘기하는데, 재발도 안 하면서 이 병이 이제 완치된 것을 보통 5년 생존율로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식을 하면 한 본인이 한 50% 정도의 퍼센트로 성공할 수 있겠다. 쉽게 말해서 이 병에 대해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 한 반 정도 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반 정도는 실패하는 거죠. 이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식 관련 합병증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재발해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저혈모 세포 이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이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나이입니다. 젊을수록 당연히 그 강력한 치료에 잘 버티기 때문에 합병증도 적고 성적이 좋고 동반 질환, 예를 들어서 뭐 심장이 질환이 있다거나 폐 질환이 있거나 그러면 당연히 성적이 안 좋겠죠. 하지만 심장도 멀쩡하고 간, 뭐 비장 이런 거 다, 간, 신장 이런 것들이 다 좋을 때는 당연히 성적이 안 좋은 사람보다는 좋습니다. 그리고 공여자 유형도 좀 차이가 있는데 형제 일치, 그러니까 자기 형제 중에 HLA라는 유전자가 100% 일치하는 경우에 성적이 좋고 그 다음이 타인 중에 가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HLA라는 유전자가 일치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살펴보면 그 사람들을 이제 비혈연 HLA 일치 공여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성적으로 좋고 세 번째가 반일치, 자기 자식한테 맞는 거죠. 자기 자식은 이제 자기가 유전자를 반을 줬기 때문에 50%는 거의 맞게 됩니다. 반일치 이식이 성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순차적으로 대부분 이제 검색하게 됩니다. 형제 중에 맞는 사람이 있는지를 먼저 검색하고 만약 없으면 타인 중에 100% 맞는 사람이 있는지 검색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자식한테 맞는 거거든요. 자식한테 들어가고 먼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1차, 2차가 이제 없으면 자식한테 좀 부탁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이식하면은 어느 정도 성적이 되느냐 하는데 대략적으로 한 50%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식 성공률에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나이도 있고 어떤 변수들이 좀 있는데 연구를 해봤더니 환자의 혈소판 수치, 백혈구 수치, 뭐 수행 능력은 이제 활동성입니다. 계속 침대에 있는 정도의 활동성이냐 아니면 병에 걸렸지만은 잘 돌아다니면서 웬만한 활동을 다 하느냐 이런 걸 수행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당연히 수행 능력이 좋은 분들이 이 시기에 잘 버티니까 당연히 성적이 좋고요. 나이가 젊을수록 좋고 그런 돌연변이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식 공여자가 HLA가 100% 맞느냐 아니면은 조금 덜 맞느냐 아니면 반일치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성적이 틀려집니다. 그걸 이제 그 MTSS라고 그래요. 이 질환에도 이제 예후 스코어링 시스템이 있듯이 이 환자가 이식을 하면 과연 몇 퍼센트 정도로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걸 예측하는 스코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질환에는 MTSS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거를 여기 보면 이제 혈소판이 뭐 15만 넘느냐 남느냐, 뭐 백혈구가 2만 5천이 넘느냐 안 넘느냐, 그다음에 수행 능력이 90% 이상 되느냐 아니면 미만이냐, 나이가 57세 기준으로 넘느냐 안 넘느냐, 그다음에 카랄이나 MPL이 있느냐 없느냐, 엑셀 유전자가 사실은 이제 돌연변이 유전자 중에 제일 안 좋은 걸로 돼 있거든요. 그게 있냐 없냐, 그다음에 HLA 그 일치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이 스코어링을 이렇게 다 플러스를 하게 됩니다.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위험군, 중간위험군, 고위험군, 초고위험군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 스코어를 다 플러스 해가지고 0에서 2까지인 사람은 저위험군. 그다음에 스코어를 보태봤더니 5가 넘는다. 그러면은 이제 초고위험군인 거예요. 근데 보다시피 이식하고 나서 생존율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위험군일 때는 이제 성적이 보면은 거의 90%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식을 본인이 선택을 했는데 이런 스코어 시스템을 해봤더니 낮아서 저위험군이다 그러면 뭐 조금 걱정을 덜하고 이식할 수도 있겠고 안타깝지만 이거 다 해봤더니 스코어가 너무 안 좋아서 고위험이면은 약간 이제 이식 성적도 안 좋다는 걸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하고 이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렇게 스코어가 안 좋은 사람일수록 당연히 이식을 안 해도 기대 생존이 굉장히 낮습니다. 스코어가 낮더라도 이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위험하더라도 이식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자,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골수 섬유증이란 조혈모 세포의 유전자 이상으로 시작돼서 골수 섬유하고 그에 따른 빈혈 및 전신 증상을 보이는 혈액암이다. 대표적 유전자 증상은
잭2나 카랄, MPL인데 추가적인 유전자 돌연변이가 많을수록 예후가 안 좋은 걸로 돼 있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엑슬1 유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돼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병원에서 유전자 생물학적 검사로 유전자 돌연변이를 거의 검사를 합니다. 이게 검사 결과가 보통 한 달이 걸리기 때문에 진단 당시에는 거의 모르게 되고요. 한두 달 지나면 환자분들의 주치의들이 이런 것까지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코어링 시스템을 하게 될 겁니다. 예후는 제일 많이 쓰는 건 딥스 플러스지만 이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면은 밉스나 이제 깁스 같은 것도 적용을 해서 이식하는데 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는 위험군에 따라서 치료를 선택하게 되는데 저위험군은 대부분 관찰만 하고 아무 치료도 안 하고 그냥 피 검사만 가끔 하는 겁니다. 혹시 증상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저의 환자 중에서도 이런 환자 되게 많거든요. 관찰만 하는 거죠. 환자한테는 아직까지 병이 안 나빠지고 뭐 스코어도 안 나빠지고 있습니다. 3개월이나 6개월 뒤에 한 번 더 보시죠.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검사만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간단한 증상은 이제 증상 개선 약만 쓰고 증상이 너무 심하고 이 질환 때문에 생긴 증상이 비장이 커지거나 아니면 뭐 전신 증상이 나타나면은 대부분 중간 위험군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잭 억제제를 사용하면 많이 도움이 돼요. 당연하지만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한 대로 이식을 시행하는 게 기회가 되면 시행하는 게 옳은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대표적인 치료는 이 뭐 잭 억제제하고 이식이고요. 잭 억제제는 증상 호전하고 비장 크기 감소, 그다음 생존율 향상 이 세 가지에 도움이 되는 게 분명하고요. 하지만 이식을 대체할 정도는 아니죠. 이 약을 먹고 좋아진다 손 치더라도 만약에 스코어가 나빠지고 있다면은 이식을 하는 게 당연히 좋겠습니다. 이식은 유일한 완치 방법이며 이식 성적은 아까 방금 얘기한 MTSS로 예측을 하고 이제 환자하고 보호자하고 주치의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이식을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